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로 제13 6번째 강의 15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문 이러니 가히 흥방이라 하니 유저이까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요. 전공이 물었습니다. 전공은 노나라의 임금입니다. 공자 당시의 노나라 임금이 크게 이제 정공이라는 임금하고 애공이라는 임금이 논어에 등장하는데요. 전공이 묻기를 이러니 가히 흥방이라 하니 유저이까 이랬습니다. 여기 이런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흥방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흥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일으키다 이런 이야기죠. 나라를 흥성하게 만들다, 융성하게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흥하게 만들려 그러면 그게 적어도 이런 한마디 말 한마디 가지고는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어떤 말이 한마디 말인데 그 흥방을 나라를 일으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로 그런 게 있느냐고 공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가 쓰인 거예요. 말 한마디인데 흥방을 그 말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흥방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자 공자 대왈 언 불가이 약시 기 기야 언이와 우선 언 말이 불가이 약시 기기야, 그러니까 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시 이와 같을 것이라고 기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랬죠. 요 기자가 이 기자와 같이 그 기자의 다룰 자를 하는 기약할 기자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것은 나라를 흥하게 하는 그것을 기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인지언왈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위군난하며 위신불이라 하니, 사람들 말에 임금 되기가 어렵고 신하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니, 사람들 말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임금 되기가 어렵고 신하 되기가 쉽지 않다. 이때 이 되다라는 이 표현은 임금이 아니었던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것, 신하 아니었던 사람이 신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임금인 사람이 이름만 임금이 아니라 실제 임금이 되는 것. 신하가 그냥 신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신하가 아니라 진정한 신하가 되는 것.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고 신하가 신하 노릇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이 있으니 만일 여지 위군지 나냐인데, 지금 이 질문을 한 전공은 임금이니까 임금에 대해서만 공자가 여기는 임금과 신하를 다 얘기를 했지만 이 말 중에서 요 얘기만 가지고 받은 거예요. 위군지 난 임금 되기의 어려움, 임금이 임금으로서 노릇을 하기가, 임금 역할을 하기가, 진정한 임금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이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불기호 이러니 흥방호이까 그랬죠.
흥방, 일원이 흥방. 요게 일원이 흥방이었었죠. 한마디 말 한마디인데 나라를 흥하게 한다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임금에게 부과된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권한과 권력을 행사를 하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임금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내가 판단 하나를 잘못하면, 내가 행동 하나를 잘못하면, 내가 명령 하나를 잘못하면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과 이런 것들이 이 엄청난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판단도 함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말과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임금 되기의 어려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걸 아는 것이죠. 그러면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시행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나라를 흥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것, 좋은 말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지만, 굳이 그런 거를 찾자면 임금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임금이 알고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말 한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정공이 이번에는 반대로 일원이 상방이라 하니 유저이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인데 이번에는 상방, 나라를 상실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게 만들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겠죠.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 나라를 상실하게 하는데 한다는, 네, 정말 그런 나라를 상실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언 불가이 약시 기기야 언이와, 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기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즉 여기서의 약시는 상방이죠. 상방.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나라를 잃게 만든다, 말이 나라를 상실하게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지언왈,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무라코 위군이요 유기연이 막여위하라. 내가, 이때 나는 임금입니다. 내가 없다, 라코 위군, 임금이 되어서 즐거운 것은 없다. 즉 내가 임금이 돼가지고 좋은 거, 내가 임금이 됐더니 참 즐겁더라 하는 거, 나는 없다. 없고, 하나 꼭 그런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또 꼭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즐거운 게 있다. 굳이 그런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직 기언이 막여위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 말을 한 나에 대해서 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직 그것만이 꼭 즐거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가 즐거운 점이다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되어서 즐거운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난 그런 거 없다. 근데 굳이 하나 꼭 꼽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어기는 사람이 없다는 점, 그 점이 하나가 즐겁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자, 임금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내가 하는 말에 어기는 사람, 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나는 즐겁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이 옳은 말이냐 옳지 않은 말이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만일 기선이 기언이 그랬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그 말이 선한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 선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나를 요때요 여자를 지자로 받은 것이죠. 막여위 막지위 이렇게 그 말을 한 나를 어기는 이가 없다면, 즉 내 말이 옳아서 내 말이 좋은 말이라서 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 불역선호이까, 또한 선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옳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그 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것이고, 만약에 내 말이 옳은 말인데 옳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2번이에요. 여 불선이 막지 위하인데, 만일 이게 선하면이 아니라 불선한데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을 한 나를 어기는 이가 없다면, 그러면 불기호 일언이 상방호일까? 그러면 일언이 상방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임금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나라 안에 누구도 그 말이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에 대해서 모든 신하가 다 옳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있고,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 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말 한마디로 나라가 흥하다 또는 반대로 말 한마디로 나라를 상실하다 하는 이야기로 질문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공자가 하고 있는 장면인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핵심은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혜택이나 혹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 무게를 생각하면, 임금이라는 자리에 부과된 그 무게를 생각하면 보통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해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는 만약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해서 쉽게 행동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청취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또 살피고 또 재고 또 고민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모든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면 나라가 흥할 것이고, 반대로 누가 내 말에 토를 다느냐, 내 말에 아무도 토를 안 다니까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임금 노릇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6장 보시겠습니다. 섭공이 문정한데 자왈 근자열하며 원자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 앞에 수리편 7편에서도 엽공이 아니라 섭공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라고 할 때는 엽이라고 읽지만 지명 어느 지역의 땅 이름으로 지역 이름으로 저 잎엽자가 쓰이면 섭이라고 하고 또는 사람의 성씨에 저 엽자가 쓰일 때도 섭이라고 읽습니다.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지요. 문정.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근자열하며 원자래니라 그랬습니다. 근자 그러니까 이제 섭공이 공이라고 했으니까 공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제후들을 공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또 설명을 드렸는데 저 섭공은 초나라의 이 초나라에 섭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섭현이라고 하는 그 고을의 수령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저 사람이 일종의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독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섭공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근자열 가까운 자들은 기뻐하고 먼 자들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떤 나라가 있다. 그러면 정치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토를 그려놓고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여기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정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임금하고 가까운 자들은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임금이 이제 어떤 정치를 했을 때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이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때 이 기뻐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만족하는데 여기 멀리 이 바운더리 바깥에 그러니까 요 선은 이 경계선은 국경선도 될 수가 있겠고요. 국경도 될 수가 있겠고 친분 관계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먼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그래서 이 임금 곁으로 가지를 않는다면 이 가깝다라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즉 자기 편만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이제 그런 기쁨일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데 먼데 사람들이 와요. 이때요 온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와요. 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가까운 사람과 덜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이 임금이 자기 측근이라고 해서 더 측근이라고 해서 더 챙겨주고 덜 측근이라고 해서 안 챙겨주고 즉 지난번에 네가 알고 있는 바를 들었으면 남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인재를 어떻게 어질고 재능 있는지를 알아서 등용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하면 네가 모르는 사람들을 남들이 내버려 두겠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측근이라고 어떤 자리에 덜 적합한데 등용을 하거나 덜 친분이 덜 가깝다고 해서 더 적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등용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먼데 사람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먼데 사람이 온다 이랬으니까 이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할 때 이게 측근이라 챙기는 그런 의미의 기쁨이 아니고 공정해서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이 임금의 정치적인 행위에 만족감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원자들도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정치 안에서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먼데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기뻐해야만 가능한 건데 가까운 사람들이 기뻐한 결과로서 먼데 사람이 올라 그러면 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이 공정한 조치에 의한 그런 기쁨이지 측근들만 잘 챙겨줘서 측근들만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보시죠. 자하, 위, 거보, 제라, 문정한대. 여기도 지난번에 중궁이 계시의 제가 되어서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하는 13편 2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마찬가지죠. 자하가 거보, 요거는 부지만 아버지라고 할 때는 부라고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요 보자하고 이걸 이제 클보 이렇게 읽는데 혹은 사내라는 보 이렇게 읽는데 요 글자가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로 보 이렇게 읽습니다. 거보. 그래서 거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것은 거보라는 고을에 읍제가 되었어요. 자하라는 공자 제자가. 그래서 이제 그 거보라는 땅을 책임지고 다스리러 가려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 정치에 대해서 물은 거죠. 어떻게 가서 이제 다스려야 되는지.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즉 부달하고 견소리즉 대사불성이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무욕속, 무견소리. 속히, 서두르다 이런 뜻이죠. 저 속자는 속히 무엇인가 결과를 어떤 것의 효과를 속히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서두르려고 속히 하려고 하지 말라. 무욕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견소리.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작은 이로움을 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욕속 즉 부달. 서두르려고 하면 부달. 요 달자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부달한다. 서두르려고 하면, 빨리 가려고 하면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견소리, 작은 이익을 보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대사불성, 큰일, 요 소리가 아니라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서 그 이익을 보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 말고, 이게 거보라고 하는 것이 뭐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고을이지만 그 고을을 다스릴 때에도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일을 추구를 해야지, 작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이 되면 그 큰 일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